어제 현충일 추모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추념사를 듣고는 정말 분개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복군에는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 그래서 통합된 광복군이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원봉을 주켜 세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일제강점기에 조선의열단, 조선의용대 등 독립운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 독립운동의 갈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독립 이후에 좌파 혁명운동을 하다가 1948년 월북한 다음에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를 하고 1950년 6.25에서 이제 공을 세웠다라는 그런 이유로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최고의 훈장을 받습니다. 뭐라고 김일성이 얘기하냐면 조국 해방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6.25 지나고 나서 북한에서 주요한 자리를 역임을 합니다. 북한의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냈죠. 그런데 이제 1958년이 되어서 김일성의 예남파 제거 때 숙청이 됩니다. 저는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 6.25 전쟁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국가를 지키다가 순국한 우리 순국 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추념사를 하는 그 자리에 많은 국가 유공자의 가족들 그리고 또 부상당했던 또는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들이 그 자리에 계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히 그분들, 그 국가 유공자들에게 가해자죠. 김일성과 그 무리들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였던 김원봉을 추앙하는 얘기를 하다니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미친 거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커밍아웃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의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빨갱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 폄하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 특히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을 친일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계속 폄하를 하죠. 사실은 건국하고 나서 친일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하지 않고 무장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시대에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친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한 90%를 하고 한 10% 정도 순응했다라는 그런 것만 가지고도 전부 건국에 참여했던 주요한 인사들을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냥 모욕을 하고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에 반대하고 북한 편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잘못 세워진 나라고 북한에 이렇게 월북해서 북한 정권에 수립한 김원봉 같은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제 커밍아웃 한 거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6.25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10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전사한 사람들, 피난 가다가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저희 할아버지도 병으로 피난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내려오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좌익들이 스스로 준동을 해서 인민재판을 마구 벌이고 공포에 질린 우리 국민들을 마구 즉결 처형을 한다든가 아니면 호남에서는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은 호남에서는 교회에다가 신자들을 가두고 그 교회를 불을 질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북한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역하는 좌익들이 한 짓들입니다. 이것은 거의 국토가 완전히 엉망으로 유린이 됐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피해를 입은 그리고 피난 온 사람들 자기 재산 다 버리고 피난 왔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산을 전부 상실한 거죠. 그래서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을 상실하거나 대부분 부산 지역을 빼고는 전부 엉망이 됐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시시하면서 엉터리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한테 정말 피눈물을 뽑은 그 가해자들을 추켜 세우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국가유공자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 가슴에 대못이 막히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김원봉이요. 마지막에 1958년에 예난파 숙청 때 김일성이 배신을 해서 김일성이 자기를 도왔던 그래서 훈장까지 줬지만 김원봉을 숙청을 했죠. 공포정치를 해야 되니까. 지금 김정은이 자기 측근들을 계속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본보기를 처형하는 거랑 같은 거죠. 현대 세습 독재는 그러한 어떤 숙청정치, 공포정치로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김일성이 배신해서 숙청당했다. 이설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숙청당했다라고 해서 그 김원봉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적 행적 6.25 당시에 100만 명이 넘게 희생당한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 어린 그 희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석이나 이런 데서 얘기해도 문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요. 더더군다나 어제 그들에 의해서 희생된 우리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자리에서 감히 들으란 듯이 얘기하다니 이것은요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할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서 감히 들으란 듯이 우리 국가유공자들 들으란 듯이 얘기하는 겁니까?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누구를 대표하고 어느 나라를 지금 수호하는 사람입니까? 미국의 언론 외신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북한의 에이전트, 즉 정보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는 그게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어제 같은 날 독립운동가를 얘기를 하려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공산화를 막아낸 사람들을 얘기를 해야죠. 같은 독립운동가라도 우리한테 6.25 때 우리 등에 칼을 꽂은 사람들을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3.1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북진을 하다가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의 반격에 막혀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이르니까 미국이 휴전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 북진 통일해서 끝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마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끊임없이 이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이 전쟁을 끝을 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나라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서 그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미래,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를 걱정을 했을까. 그래서 그런 북진 통일, 그래서 끝을 내자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그래서 빨리 휴전을 하고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중요했던 미국 쪽에서는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는 그런 작전까지 세우죠. 그러다가 방공포로를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석방을 하고 하면서 미국하고 그 대립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국익하고 또 미국의 행위, 미국의 어떤 조치가 반할 때는 할 말을 하고 그래도 대립하면서 벼랑 끝 전술까지 써가면서 본인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보호하고자 했던 그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 문재인 정권이나 지난번에 그 김용호
도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이승만을 친미 괴뢰라고 부르면서 얘기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팩트조차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을 무시를 하면서 완전히 왜곡해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을 아마도 공산화를 막았으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공산화 됐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추념사 하는 걸 보면 공산화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6.25 때 공산화가 안 됐으니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사람이 너무나 얄미운 거죠. 너무나 믿고 증오하고 그런 거죠. 이 주사파들의 생각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폄하하면서 정말 부관 참시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리 건국 당시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폄하하는 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공산화를 방해했던 6.25를 막아냈던 그런 자들이 너무나 증오스러운 거죠.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역사관 얼마나 반체제적인지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과거사에 집착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의 어떤 적폐청산을 빌미로 해서 지금 현재의 주류 세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을 전부 정통성을 박탈하고 이 한반도에서 정통성 있는 세력은 바로 김원봉 같은 북한 정권을 만든 세력이다라는 식으로 역사를 뒤집는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국민입니까?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분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무리들 그냥 북한으로 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만약에 공지에 처하거나 아니면 다음 정권이 교체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북한하고 뭔가를 하지 않을까요? 네, 혹시라도 연방제 추진을 발표를 한다든가 미군에 대해서 극적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서 작심하고 먼 짓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내전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이 정말로 심각한 전쟁 상황에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 추념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나라를 이 문제가 지금 보수와 진보의 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 잘했어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 웃기는 게 국가를 생각하는 국가를 걱정하는 이 애국은 보수 진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애국이 뭡니까? 거기서 애국, 어떤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겁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색깔론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이것은 반역입니다.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반역입니다. 반역적 역사관을 가졌습니다. 반체제적 역사관, 그리고 반헌법적 역사관을 가졌습니다. 우리 헌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66조 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지죠. 이 국가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지 북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수호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 헌법 수호 의무를 가지고 지난 정권을 문제를 삼았죠. 자,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일이 아닙니다. 연방제 통일도 아닙니다. 연방제 통일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반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명시를 하고 있고 그것에 반하는 것은 진보나
어떤 사회 진보라든가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어떤 좌파적 성격하고 완전히 다른 그것은 반체제입니다. 반체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좌파다, 진보다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 진보가 아닙니다. 헌법이 허용하는 좌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반체제고 반헌법이고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 이걸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들도 이렇게 반체제 좌파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사실 반헌법적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마치 반헌법적, 반체제적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 좌파 내지는 어떤 허용되는 진보의 한 갈래인 것처럼 착각하고 보수 진보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헌법이나 우리 대한민국 역사나 이런 세계관과 역사관 이런 것들이 잘못 형성된 것이고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색깔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과연 반헌법적 역사관, 반체제적, 반역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 공세도 아니고요. 어떤 색깔론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해야 됩니다. 김원봉 같은 자가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에 부합하는 자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조국은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을 포함한 연방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을 하십시오. 그래서 답을 못하면 그 자체로서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연방제 통일은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진짜 정말 잠이 오지 않더군요. 우리 아이들을 이런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 밑에서 키울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저는 국민의 저항권을, 방어권을, 우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권을 발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야당 대표 때 김원봉이 등장한 영화 아마 암살을 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독립유공자 포상 검토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해주기 위해서 마침 이러한 6월 6일 현충일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침 이 말을 꺼내서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로 조선 의용대를 연결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유공자 포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그 국가의 정신을 상징하는 국가유공자들, 그 뿌리를 상징하는 국가유공자들 앞에서 현충일 날 추념사를 하면서 고작 그 월북했던 그리고 6.25 때의 아주 대표적인 가해자였던 김원봉이란 자를 독립유공자 포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것 자체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 나간 학자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듣고 흘릴 수가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유족들이 초대된 청와대 오찬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한 240여 명이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찬 테이블의 메뉴판과 함께 김정은의 사진이 등장하는 홍보물이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 테이블에. 여러분, 제2연평해전 누가 벌린 겁니까? 북한 정권이 벌렸죠. 그죠? 김정은이 그 북한 정권의 후계자 아닙니까? 결국 같은 한 몸이죠.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 유족들을 죽인 가해자의 사진을 그 유족들 초대해놓고 테이블 위에 올린 겁니다. 정말 이 복수하고 싶은 그 가해자를,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가족을 죽인,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의 사진을 그들 초대해놓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까? 이 김원봉 언급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자들, 우리 국민들
눈물, 피눈물 지금 2번 뽑는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암담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잡고 만에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